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응노라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해도 될까요? 뭐, 네. 네, 이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석을 해주셨네요. 네. 많이들 참석을 해주셨네요. 오늘 사실 점심 이후에 좀 졸리시기도 하고 할 텐데, 가벼운 주제로 아마 점심 이후에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 그 오거나이저 측에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또 보니까 오후에 또 휴식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휴식 시간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도를 빨리 이렇게 오버뷰하는 형식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한 50분 정도 저희가 같이 볼 내용은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역기술 장벽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영어로는 Technical Barrier to Trade라고 해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기술적인 장벽. 그러니까 뭐 무역 장벽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들 아시는 게 관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세처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 기술 장벽이라는 얘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저희가 좀 다른 말로 해외 기술 규제라고 그냥 뭐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 규제라고 해서 이게 장벽은 다 아닌데 해외 기술 규제라는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규제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기업이나 이런 어떤 산업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제약을 주는 요소라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해외발 기술 규제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해외 기술 규제를 다른 나라에서 느끼기에 우리나라도 이런 걸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또 이런 어떤 무역 기술 장벽에 그런 어떤 생산되는 부분, 이거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그 무역 기술 장벽, 해외 기술 규제가 있어서 다른 나라의 어떤 해외 기술 규제, 무역 기술 장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기본적인 무역기술 장벽 개요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WTO 체제 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기술 장벽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세팅이 되고 각 회원국 간의 어떤 그런 WTO, TBT 협정 이행의 차원에서 통보문을 WTO에 통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동향, 그 다음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TBT 애로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과 주요 사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TBT 무역기술 장벽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역 상대국 간의 이 기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기술 규정, 그러니까 영어로는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강제적인 어떤 기술 기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표준, 임의적인 어떤 기준이지만 표준, 그다음에 적합성 평가, 시험 인증 이런 것들을 채택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어떤 무역의 장애 요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어떤 기본적인 인증이라는 것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시험 인증이 그 기업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추가적으로 획득해야 되는 기업 아니면 이게 기준 자체가 과도하게 불합리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계 자체가 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될 수 있겠는데 오늘 이 KRP 교육에서도 이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배정된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 WTO 체제 하에서 국제 표준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역에 있어서 장벽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라는 것이 가트 체제, 그다음에 WTO 체제로 넘어오면서 관세에 대한 어떤 장벽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글로벌한 세계적인 어떤 무역의 촉진을 각 그 나라들이 WTO 회원국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라는 어떤 무역의 장벽을 없앴더니 관세가 아닌 비관세적인 장벽이 또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지만 부각이 안 되다가 또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기술적 내용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 뭐 SPS라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위생, 이런 뭐 의료 이런 관련된 어떤 위생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무역적인 기술 장벽, 뭐 시험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뭐 선적정 검사, 이제 뭐 이렇게 수출입하는 통관 과정에서의 어떤 검사와 그러한 절차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기술적인 조치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비기술적인 조치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뭐 보조금이라든지 지식재산권, 원산지 규정 이런 것들이 비기술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WTO 체제 하에서 이러한 비관세 조치를 많이 줄이고, 수출 주도형 우리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을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고, 이런 걸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무역기술 장벽이 이러한 부분이 대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비관세 조치의 어떤 영향, 빈도 이런 측면을 보시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뭐 SPS 위생 검역 조치나 그 다음에 뭐 통관 선적 검사 이런 거에 비해서 TBT 관련된 부분이 빈도가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WTO TBT, WTO 협정이 1995년인가 이렇게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제 그 WTO 협정 아예 세부 협정으로 TBT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WTO에서는 TBT 커미티, TBT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규제,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같은 어떤 기술적인 사항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무엇이냐 하면은 각 회원국은 이러한 기술 규제가 새롭게 제정이 되거나 아니면 개정이 될 때,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WTO, TBT 협정에 따라서 WTO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기술 기준이 새롭게 만든다거나 뭐 전기용품 안전 기준이라든지 뭐 우리 이 마스크도 있죠. 이 마스크 최근에 비말 마스크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비말 마스크를 만들면서 식약처에서 이러한 부분에 인증을 이제 받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생기면 이게 이제 우리 내수 시장만 고려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마스크나 아니면 전자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 기준을 만들 때 정부에서는 예고 뭐 고시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고해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와 똑같은 절차로 해외에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TO에다가 이런 TBT 통보문의 형식을 빌어서 신규로 제정되는 기술 규제 아니면 변동 개정되는 기술 규제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종합적 어떤 IT 홈페이지 같은 그런 어떤 웹사이트에서 각 회원국들이 접속을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나라에서 규제가 만들어지고 변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목적은 기술 규제에 관련된 부분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이런 규제를 만들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을 공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기업들, 산업계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보 체계를 협정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역기술 장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술 규정, 표준, 그 다음에 시험 인증, 적합성 평가가 무역기술 장벽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하고 해외 업체 간의 차별적인 어떤
아니면 상이한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여기 이제 국제표준 얘기가 나오죠. 이미 이제 각 국가 간에 어떤 그 표준화 기구들이 모여서 ISO나 IC, 뭐 ITU 같은 데서 이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표준, 그 산업계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표준을 국제적으로 만든 표준과 다르게 그 나라에서 강제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과다한 다른 국가보다 좀 더 과한 엄격한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뭐 이렇게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표준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함에 있어서 이런 사전 예고나 아니면 의견 수렴의 과정 없이 이런 그 투명성이 결여된 절차에 따라서 이런 기준을 만든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무역에 있어서 기술 장벽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적인 검사, 뭐 시험 인정에 있어서는 적합성 평가에 있어서는 검사를 했는데 또 요구를 한다든지 비용 자체가 너무 과다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또한 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어떤 뭐 인증에 뭐 부적합하다는 어떤 그런 근거 자체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애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기술 장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WTO, TBT 통보를 하는데 이 통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성, 절차적인 하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학적인 근거나 국제 표준 뭐 이런 어떤 불합리한 기준이나 이런 것보다 이 통보 자체를 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서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통보 의무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국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 기준을 만들 때 해당 부처에서 뭐 산업부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기용품 안전 기준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하는데 이제 산업계나 이게 뭐 협단체나 기업에 일반 국민한테 이런 걸 만든다는 예고 없이 바로 만들어서 고시를 해버리면 시행을 해버리면 기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 국가로부터 뭐 저희가 별도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절차 자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도 이런 절차를 가지고 WTO 회원국은 운영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저희가 운영하고 제가 있는 기술규제정책과에서 이 각 부처의 기술 규제를 운영하는 각 부처의 내용들을 WTO, TBT 통보가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이러한 부분의 통보문 양식이 문제가 없는지 내용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WTO의 총괄 담당인 그 저희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를 통해서 WTO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래서 WTO 사무국에서는 이제 이 내용들을 받아서 각 회원국들한테 배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각 나라별로 이러한 것들을 그 창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창구가 뭐 아니면 이 통보를 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는 창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WTO에서는 지리처, 인콰이어리 포인트라는 것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저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WTO 통보 지리처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FTA 협정에서도 또 이 TBT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범정부 차원으로 TBT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TO TBT 지리처라는 것은 협정 10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지리처가 존재하도록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각 통보의 의무를 하고 수행을 하고 다른 회원국에서 질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질문을 받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밑에 내용에 보시면 각 회원국의 51% 이상 51%가 표준화 기구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부분 이 표준을 운영하는 데서 기술 기준 이런 정보를 가장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같으면 니스트, 독일 딘 이런 어떤 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이런 WTO, TBT 지리처를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국가기술표준원도 ISO, IC 대표 기관을 담당을 하고 KS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WTO, TBT의 지리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뭐 1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재개정되는 기술 기준이 한두 건이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통보를 하느냐. WTO 입장에서도 그 많은 양의 정보를 받는 것도 어렵고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 대상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규정일 것, 기술 규정일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 인증 관련된 적합성 평가 절차일 것, 그 다음에 시험 인증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아니더라도 제품에 붙이는 라벨링, 이 라벨링이 의외로 그 무역기술 장벽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라벨에 붙이는 내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생산업체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면 스티커로 라벨링 하는 데는 스티커를 다 다시 제작해야 되고, 제품 자체에 이렇게 그 라벨을 찍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주형이라 그러나요? 이런 어떤 제품 자체의 디자인까지 다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하는 기간에 한두 달 걸리면 그 자체가 또 제품을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라벨링도 상당히 중요한 무역기술 장벽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국제표준이 없거나 아니면 국제표준이 있는데 국제표준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가 통보 대상이고, 그렇다면 이 경우에 다 통보 대상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각 회원국에서 판단하기에 무역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볼 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 문구가 상당히 애매한 문구예요. 그래서 각 회원국에서 보기에 뭐 이 정도는 뭐 이게 중대한 영향이라고 안 본다라고 하면은 통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WTO, TBT 협정상에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어떤 요건이지만, 요 요건 자체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보를 했는데 우리는 무역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봐서 통보를 안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야 그건 우리나라에서 보기에 미국 기업 입장에서 한국에 수출하는데 중대한 영향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또 WTO, TBT 통보 어떤 절차 요건에 추가적으로 한미 FTA나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이 WTO, TBT 통보 요건에 추가로 해서 국제 표준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각 나라의 지리처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가 요건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말씀드린 조금 구체적인 판단 플로우 차트인데, 이러한 모든 요건들이 부합해야지 통보를 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문은 저희가 이제 뭐 보통 작년에 2019년에 저희 WTO에 통보된 통보 건수가 3,337건인데요. 상당히 뭐 많다면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고, 뒤에 이제 저희가 그 통계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이 내용이 3,337건이 모두 새로운 어떤 기술 규제 그 WTO 통보건은 아니고, 새롭게 나오는 것이 있고 통보된 것 중에 또 추가되는 거나 수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경우 뭐 이런 어떤 요건이 있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또 문서 번호 생성 방식이라든지 양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통보문의 종류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최근에 저희가 뭐 WTO에 저기 그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WTO 제소 이런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일본과의 WTO 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제소를 해서 승리했다고 그러나요?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어떤 실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실 뭐 저희도 이제 뭐 내부적으로도 법원에 이제 소송이 한번 들어가면은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이 걸리고, WTO, TBT도 이렇게 통보를 하면서 서로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WTO에서 이제 분쟁 해결 소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WTO TBT 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은 이렇게 분쟁 소송으로 가기 전에 서로 이렇게 어떤 조정을 많이 하게 되고, WTO에 있어서도 WTO TBT 위원회가 가장 잘 회원국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뭐 문제 해결이 잘 되는 위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제 표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그 각 회원국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그 가이드가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트하냐 안 하냐, 과도하냐 안 하냐의 어떤 그 객관적인 모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쟁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이제 회원국 간에 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WTO 분쟁 제소 피소 국가들을 보시면 뭐 이런 어떤 데이터와 같은데요. 많은 어떤 분쟁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TBT 건 관련해서도 한 53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WTO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통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WTO에 아까 말씀드린 요건, 뭐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그 다음에 라벨링 관련돼서 국제 표준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서 통보를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통 미통보 규제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해외 수출하는 데 있어서 TBT에 통보는 안 됐는, WTO에 통보는 안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게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별도로 뽑아가지고 WTO에 저희가 회의에 가가지고 각 나라 양자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해결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그 WTO TBT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분쟁은 아니고 TBT 위원회에서 양자 회의를 통해서 협의하는 거를 ST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TC가 Specific Trade Concern이라고 그래서 특정 무역 현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사전 조율하는 의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그 STC 제기 건수, 그러니까 그 협상 의제 건수가 많은 나라, 그 다음에 의제 건수가 많은데 통보 건수는 적은 나라, 그러니까 통보를 잘 안 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이런 나라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이렇게 약간 좀 뭐 개도국이라 그래야 되나요? 또 그런 나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통보 건수는 많은데 통보 건수도 많고 이제 그 이의제기 이런 것도 많은 게 중남미 개도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나 미국, EU 같은 경우에는 통보의 의무는 원활히 잘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협상 의제로 제기되는 빈도수는 높지 않은, 예를 들면 이제 국제 표준에 맞게 이제 적절하게 뭐 글로벌한 상식적인 수준으로 잘 규제를 그나마 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작년 1337건이 사실 WTO TBT의 매년 어떤 통계에 있어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WTO 출범 이후에 관세 장벽은 낮아지고 비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환경이나 안전,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이런 어떤 새로운 규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규제가 대부분 선진국 중심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EU나 미국이나 중국, 이런 중국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미국이나 EU 중심으로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그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면 개도국들이 따라가는 어떤 그런 글로벌한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선진국은 이제 뭐 그 WTO에 TBT로 통보하는 게 이게 그
추세가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년 이제 규제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이 쫙 늘어나고 이렇게 산업이 팽창하고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규제를 새롭게 도입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빈 개도국, 뭐 아프리카 일부나 이런데 이제 산업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기 시작하는 나라들은 이제 2000년 중반부터 규제라는 게 이제 새롭게 생기고, 또 이제 2018, 19년도 보시면은 오히려 선진국을 넘어서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뭐 그 3,337건이 모두 새로운 어떤 규제는 아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넣은 거고요. 그렇다면 WTO에 통보를 많이 하는, 규제를 많이 만들어서 통보를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냐? 아무래도 미국이 되겠고, 이제 뭐 브라질, 우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의 누적 통계고요. 작년 통계를 보시면은 오히려 뭐 우간다라든지 에콰도르라든지 이런 어떤 개도국 이런 나라들이 많이 그 WTO에 통보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보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국민 안전과 관련된 어떤 기준, 기술 기준이 상당히 많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내용들을 참고를 하실 수 있겠고, 대부분 안전에 관련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건강 안전에 관련된 기술 규제가 많았다. 특정 무역 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통보문 내용들을 보고 각 회원국에서 WTO 회의에 가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그 조정 안건, 협상 안건으로 이제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보시면은 뭐 그 미통보 규제, 그러니까 이 WTO에 통보되지 않은 것 중에 WTO 회의에 와가지고 이렇게 협상 의제로 올라오는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다. 이 STC 특정 무역 현안을 많이 제기하는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 E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자기들도 뭐 기준을 규제를 많이 만들지만 개도국이나 이런 뭐 중국, 특히 이제 자기들 수출을 해야 되는 어떤 수출 시장에서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미국이 상당히 이런 어떤 협상 의제로 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미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제기한 특정 무역 현안의 예를 보시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안전법,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관련,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LG, 삼성 같은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전기전자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규제,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규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의제기, 협상 의제로 올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제기받은 내용입니다. 주류가 의외로 되게 많죠. 이번에 최근에 작년에 그 재작년부터 이제 주류 관련된 맥주 뭐 이렇게 뭐 세금 뭐 이렇게 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뭐 맥주가 이렇게 그 세금 체계가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맥주 가격이 낮춰지고 뭐 수입 맥주하고 경쟁력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런 거 검토하면서 이제 주류 경고의 표시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좀 문제점, 이의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무역 현안의 유형을 보시면은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규제가 무슨 내용이냐라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아니면 그 통보문 자체로서는 내용 파악이 어렵고 애매모호한 표현 문구가 있는 경우에 내용을 명확하게 해달라, 뭐 그런 내용들이 1차적으로
가장 많이 특정 무역 현안 의제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이 끝난 경우 같은 경우에 이거는 불필요한 무역 장벽이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로 들어오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WTO에 통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규제에 만들어진 게 문제가 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제 표준과 불일치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국제 표준 자체가 만들어져는 있는데 이 국제 표준을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여기다가 또 뭐 어떤 내용을 좀 믹싱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어떤 일부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국제 표준에다가 미국에서 뭐 중국에서 유럽에서 조금 더 강화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믹싱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이의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적별 현황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WTO 통보문 자체가 이제 그 국민 건강 안전하고 많이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환경 보호 부분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라벨링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그 TBT 무역기술 장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냐,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 저희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표준화 기구에 한국의 어떤 그 단일 대표기관, 그 다음에 이제 KS라는 국가표준을 운영하고 있고, 국가표준 체계를 운영하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업무 기반을 바탕으로 그 WTO 그 다음에 FTA 체결국과 이 TBT에 대한 어떤 인콰이어리 포인트, 질의처 기능을 하면서 이런 해외발 TBT에 대해서 기술 분석, 기술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업계에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아니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어떤 해외 수출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런 TBT가 있다, 이런 애로가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이제 의견, 애로가 올라와가지고 협단체를 통해서 이제 저희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런 내용들 분석해서 해외 WTO 회원국이나 아니면 FTA 체결국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당히 되게 잘 짜여진 대응 체계로 많이들 이제 기업에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짜여져 있는데 이제 문제는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잘 돌아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뭐 KIP에 오신 분들도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TBT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체계를 기억하셔서 문제 제기를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서 이런 어떤 해소 방법을 활용을 해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WTO나 FTA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아니면 통보되지 않는 어떤 TBT에 대해서 저희 제외 공간이나 뭐 코트라 협단체, 그 다음에 기업의 해외 지사 이런 데를 통해서 통보되지 않은 어떤 TBT들을 수집을 해서 이런 내용 분석을 통해서 뭐 협상 전략을 수립을 하고 업계 의견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 해외 국가하고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고 뭐 제도적으로 상호 인정 같이 이제 뭐 국가 간의 어떤 인증 제도, 뭐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애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TBT 대응에 대한 어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들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실적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3,337건 통보문을 기본적으로 다 이게 기초조사를 해서 분류를 하고, 그리고 또 이 통보되지 않은 숨은 TBT 550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이게 우리 국내 기업에, 국내 산업계에 좀 영향이 있겠다고 생각되는 720건을 또 따로 뽑아가지고 발췌해가지고 심층적으로 기술 내용 분석을 좀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해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WTO TBT 위원회나 뭐 해외 규제 당국과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로 해소 협상을 진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은 많기 때문에 현장 컨설팅,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현장 컨설팅이나 뭐 협의회, 뭐 간담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소통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반 제공을 위해서 정책 연구,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정보들은 저희가 노티비티라는 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많이 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그 중국에 관련된 기술 규제라든지 아니면 TBT 통보문에 대한 것들이 번역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WTO 홈페이지 아니 노티비티에 가시면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 여기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TBT 통보문이 올라왔을 때 자동으로 알람 메일링이 갈 수 있도록 그게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애로 해소 주요 사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한 50건 정도 애로 해소 협상을 통해서 해소를 했는데 이 50개 내용을 좀 유형별로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24개의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전기전자 분야가 아무래도 제일 많고요. 정보통신 분야, 타이어, 기계 이렇게 3건, 2건, 1건 이렇게 있고 대부분 이제 전기전자 분야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로 해소 현황을 보시면은 과도한 규제를 협상을 통해서 이제 과도한 부분을 좀 줄여주는 내용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일 자체가 급박한 경우에 시행일을 유예해달라. 그래서 시기를 좀 늦춰달라. 이렇게 해서 국내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24개 애로 해소 사례는 뭐 제가 이제 이 목록으로 넣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저희 그 노티비티나 국가기술표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2019년 TBT 통보문 연례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개만 제가 좀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EU 전자 디스플레이 에코 디자인 규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요즘 최근에 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게 이제 대형 화면이 되면서 그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강하게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는 중국, 뭐 한국, 일본은 최근에 거의 안 하죠. 거의 이렇게 아시아권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사실 유럽에서는 이 디스플레이를 거의 생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효율 규제를 함에 있어서 생산자의 입장을 크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이 에너지 효율 관련된 에코 디자인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뭐 과도한 요구사항, 난연제 표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제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청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대형 TV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한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신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한시적으로 제외하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기업에 우리가 애로를 해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유해물질 ROHS 많이 아실 텐데 유해물질 관련해서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건설 장비, 굴삭기 관련된 부분에 이 ROHS 적용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애로 해소 협의를 통해서 이 건설 장비에 사용되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연간 특정 기업에 연간 3.6억 원의 시험 분석 비용이 절감되는 어떤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통신 규칙 또 이게 이제 정보통신 관련돼서 규제가 발생해서 인도에서 통신기기 규제 시행에 따라서 인도 내 모든 통신기기는 인도에서 운영하는 TEC 인증이라는 걸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한시적으로 시행 유예를 해가지고
하고 또 국제 공인 시험 성적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좀 준비하는 기간을 만들었고 특히 이제 특정 기업 인도네시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9년 실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년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도 인도네시아 관련된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도국에서 규제를 하는 그 트렌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 국제적인 어떤 공인 시험 성적서를 인정을 해주지 않고 현지 시험소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만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걔네 나라의 어떤 뭐 그 규제에 대한 어떤 명확성, 자기들이 직접 시험하겠다는 거죠. 뭐 그게 말릴 일은 아닌데 이 무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전형적인 기술 장벽이 되겠죠. 공인된 능력 있는 시험소에서 아까 이제 전 시간에 뭐 그 수업 뭐 강의를 받으셨겠지만 적합성 평가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one standard, one test, accept everywhere잖아요. 그게 이제 돼야지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어떤 제품 생산 비용이 줄어서 소비자도 이제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자꾸 이런 것들 시험이나 인증이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건 결국은 소비자의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시험 시설이 없는데도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 현재에서 시험 받아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 아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게 전기전자 분야, 뭐 화학 분야, 기계 분야 뭐 이렇게 그 이러한 어떤 애로 사항을 접수하는 어떤 이런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러한 어떤 접수 창구를 통해서 그 협단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접수를 하면 협단체에서 이제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동종업계도 이러한 부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 저희 국표원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토스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관련 기업 협단체들하고 같이 대응책을 만들어서 뭐 협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여기 지난달에 그 저희가 대응 전략 TBT 대응 전략 간담회를 하면서 기업들의 발표를 좀 들었는데요. 뭐 LG 화학에서 배터리 관련된 부분 기술 규제 애로 해소에 좀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해서 성과를 얻었고 그다음에 코웨이도 뭐 이러한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그 EU의 어떤 기술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좀 빨리 하려고 좀 말을 빨리 해서. 네. 그러면 제가 그래도 한 8분 정도 휴식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